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년층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조언은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이 쉬고 노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주요 노화 연구센터에서 발표된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러한 조언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75세, 80세, 심지어 85세에도 총명하고 강인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최근 7분짜리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언급한 내용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소홀히 하는 몇 가지 일상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윌먼 박사입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의 환자들을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고 정원을 가꾸고 알림 앱 없이도 손주들의 생일을 잊지 않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영양제나 기적의 다이어트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제 연구 결과에 근거한 행동 양식입니다. 본격적인 목록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습관은 정기검진에서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단이나 헬스장 회원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텍사스 대학교 댈러스 캠퍼스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같은 곳에서 인지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습관을 75세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개선 가능한 요소 중 하나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진정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세요. 68세, 74세, 81세 등 얼마든지요. 그리고 이 6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채널의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저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부터 1까지 세어봅시다. 6번째,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75세 이후 수분 섭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바로 45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의 열과 효율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갈증 신호는 둔해지며 많은 노인들은 갈증을 느끼지 못해도 가벼운 탈수 증상을 경험합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와 바르샤바 생명과학대학교의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의 수분 섭취와 인지 기능을 연구한 결과 적절한 수분 상태, 특히 체내총 수분량이 기억력 및 정보 처리 속도, 과제 수행 능력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가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미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신체에 조용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혈류를 배송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줄어들면 트럭들이 속도를 늦추고 배송이 누락되는 것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가벼운 탈수 현상도 수개월, 수년에 걸쳐 노화하는 뇌와 근육의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를 아주 잘 드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습관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매 식사마다 작은 물 한 잔씩 마시는 것이죠. 밤새 호흡과 땀으로 손실된 수분은 40대 때처럼 저절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여러 검사에서 심각한 탈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성적으로 가벼운 수분 부족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대신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몇 주 만에 환자분은 마치 마음의 창문이 깨끗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저항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2번 하십시오. 제가 자주 접하는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항 운동이란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 밴드, 가벼운 덤벨, 벽 푸시업,
심지어 장바구니를 드는 것과 같이 근육이 외부 힘에 저항하며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노화된 근육은 조직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정상적인 신호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는데, 이는 노년기 낙상 및 독립성 상실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미국 근력 및 컨디셔닝 협회 NSC의 노인 대상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75세 이상 성인 100명 중 9명도 채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근력 강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24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 구조화된 저항 훈련이 악력, 보행 속도, 그리고 일어서기 검사와 같은 기능 검사 결과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86세의 재택 간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항 밴드만을 사용하여 주 2회 훈련을 실시한 결과 활동 상담만 받은 그룹에 비해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20에서 30분씩 다리, 엉덩이, 등과 같은 큰 근육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은 마사지 후 약 30분 이내에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화된 근육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이고 목적 있는 수면 습관.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내용이 유용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70에서 90세 어르신 중에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75세 이후에는 신체적, 인지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깊고 느린 파동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UC 버클리 인간수면 과학센터의 매튜 워커 연구팀은 버클리 노화 코호트 연구를 통해 수년간 노년층을 연구해 났으며 페트 스캔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50대와 60대의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나중에 알츠하이머병 위험과 관련된 뇌섬유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별도의 분석에서 이미 아밀로이드 축적이 심한 노년층 중에서도 깊고 느린 파동 수면을 더 많이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 기능이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워커는 깊은 수면을 일종의 구명정에 비유합니다. 깊은 수면이 근본적인 병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뇌를 병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수면은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수면 습관을 잘 지키는 노인들은 단순히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을 취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는 정신을 자극하려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계획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 의사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오해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정반대입니다. 동화 작용 저항성 때문에 노화된 근육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하지 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 노인 의학회 EU 제레니 메디신 소사이어티가 소집한 국제 패널인 PROTG 연구그룹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건강한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최소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 성인 권장량인 0.8g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근감소증을 관리하거나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의 경우 일부 연구자들은 체중 1kg당 최대 1.5g까지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 또한 중요하며
특히 패널은 매 끼니마다 약 25에서 30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화된 근육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우리 몸이 밤새 조직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단백질이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재건 과정이 매달 지연되어 결국 심각한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세끼 식사마다 25에서 3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닭고기, 생선, 달걀, 그릭 요거트 또는 콩류 약 113에서 140g에 해당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결합 조직과 관절, 근육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의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2개 중 하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노인학에서 가장 많이 재현된 연구 결과 중 하나입니다. 2010년 브리검 영대학교 심리학자 줄리엔 홀트룬스타드와 동료들은 수십 개의 연구에 걸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이 흡연과 같은 잘 알려진 위험 요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기 사망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교는 매우 충격적이어서 이후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 중 하나가 되었지만 후속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교가 정확한 동일성이 아니라 유용한 기준점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에 3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을 26% 증가시키고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은 29%,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은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만성적인 고립은 다른 건강 요인과 관계없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리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상호작용, 즉 실제 대화, 함께 웃는 것, 의견 차이, 유대감 형성 등은 기억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회로가 몇 주 동안 활동을 멈추면 관련 경로가 악해지기 시작하고 75세 이후에는 이러한 경로를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진정으로 몰입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통화에 집중한다면 전화 통화도 포함됩니다. 독서 모임, 종교 모임, 이웃과 함께 걷는 것 등도 좋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수동적인 존재, 즉 다른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일 목적 있는 인지적 도전을 하세요. 십자말풀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둘 다 가치는 있지만요.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도전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즉 기술, 언어, 악기, 공예처럼 도뇌를 자극하려 생산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고 데니스 파크 교수의 시냅스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노화 연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파크 교수와 연구팀은 60대부터 90대까지의 성인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3개월 동안 매주 약 15시간씩 디지털 사진 촬영, 힐트, 또는 둘 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대조군으로 편안한 사교 활동을 하거나 익숙하고 쉬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정으로 새롭고 인지적으로 어려운 기술을 배운 그룹만이 일화 기억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후속 검사에서 뇌 활동 효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향상 중 일부는 1년 후에도 여전히 측정 가능했습니다. 파크 교수는 단순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활동은 낯설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함은 진정한 발전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1위로 꼽히는 이유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노화하는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점점 더 익숙하고 잘 사용되는 신경 경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방치할 경우 연구자들이 인지 예비력이라고 부르는 노화 관련 변화에 대한 뇌의 완충 장치를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학습은 이러한 패턴에 대응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에 한 번씩 실제로 익힐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선택하고 하루에 최소 20에서 30분씩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세요. 단순히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연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체가 핵심입니다. 70대 후반에 은퇴한 엔지니어 한 분이 대화 도중 상대방의 이름이나 화제를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나 골라서 매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유화 그리기를 선택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형편없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1년 반 후 그는 20점이 넘는 그림을 완성했고 지령 미술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이 동호회 활동은 두 번째 습관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시한 인지 기능 검사에서 단순한 안정성이 아닌 실질적인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에 이뤄낸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연구에 대한 전체 참고 자료는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 담당 의사에게 가져가셔서 본인의 상황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진솔하게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시기가 마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결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수분 섭취, 저항 운동, 규칙적인 수면, 의도적인 단백질 섭취, 매일의 사회적 교류, 그리고 목적 있는 인지 활동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장을 보고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고 소중한 사람과 눈물 날 때까지 웃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삶을 최적화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분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인생 단계에 맞는 연구 기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함께 이 6가지 습관 중 어떤 습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